마스크 끼고 선글라스 끼고 좀 우울해.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무거웠어요. 그녀의 행동에는 묘한 구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음식에 관해서 유독 까다롭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식료품은 자주 사가는데 갈수록 야위어 같다는 그녀. 그런데 말입니다. 음식 하나를 시켜도 되고 꼬치꼬치 캐묻고 정말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되는 분이다 라고. 마스크 여인의 정체가 밝혀진 건 얼마 뒤 119 안전센터에 신고 전화가 걸려오면서부터였습니다. 누군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반신은 이제 거실로 나와 있는 상태고 다리는 욕실 턱에 걸려있는 상태로 심각한 상태로 발견된 여성이 바로 마스크 여인이었습니다. 119 요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긴급히 병원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이송되고 약 1시간 뒤 그녀는 숨지고 맙니다. 제가 맥박을 씹었을 때 약하게 뛰고 있는 상태여서 사망자는 29살 김지연씨, 부임한 지 4년 된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왜 쓰러져 있었던 것일까? 혹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 지연씨를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은 집주인 손씨. 집을 비우는 문제로 지연씨를 만나러 왔다가 그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연씨의 몸 곳곳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멍이 발견됩니다. 몸에 남아있는 의문의 상처들, 이를 수상히 여긴 응급의는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와, 시신 부검 결과 김씨의 사인은 췌장 파열과 이로 인한 복강 내 대량 출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췌장은 왜 파열된 것입니까? 누군가가 지연씨를 주먹과 발로 구타했던 것 같다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폭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폭행의 형태는 당연히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검사를 했는데 그 성폭행 근거는 없습니다. 보통 간 파열, 비장 파열은 폭력이 매우 심하게 자행될 경우에는 파열될 수 있는 장기인데요. 그래서 대개 복부장기의 파열은 흔히 누워있는 상태이거나 또는 벽에 기대고 있는 상태에서 전방에 강한 압력이 외력이 가해졌을 때 한두 차례 밟은 건가요? 그렇진 않죠. 일단 온몸에 물에 젖어 있었고요. 이 옷을 입은 채로 물에 젖어 있었고 축 늘어져 있었고 미간이라고 해야 되나? 미간 쪽에 열상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안에는 핏자국이 없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범인이 핏자국을 모두 닦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지연씨를 폭행한 뒤에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이웃 주민들을 만나보기로 한 그알 제작진. 주민들은 사건 당시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뭔 소리가 나면 들려요. 좀 이렇게 쿵쾅 거린다든가 좀 그러면. 이웃들은 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을까? 그녀의 비명소리조차 없었던 것일까? 김지연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범행 사실을 숨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이들이 좋아서 선생님이 됐다는 김지연씨. 밝고 긍정적인 성격에 뭐든 열심히 했던 지연씨는 평범한 20살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고 손 써볼 틈도 없이 사망했습니다. 그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지연씨의 죽음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가족들. CCTV를 확인해본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오전 10시 30분 집주인 손씨가 아파트에 들어선다. 그는 승강기를 타고 지연씨 집이 있는 5층에서 내립니다. 얼마 후 한 여성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녀는 바로 피해자 김지연씨. 손씨가 들어가고 정확히 4분 뒤 멀쩡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여성은 지연씨가 맞았습니다. 손씨는 분명 지난번 진술에서 자신이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씨가 쓰러져 있던 걸 발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CCTV 상으론 분명 손씨가 먼저 도착해 지연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됩니다. 119 출동하기 전까지 5층에서 내린 사람은 손씨와 지연씨 둘뿐이었습니다. 119 구급대원은 손씨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했다고 기억합니다. 응급처치가 끝난 뒤 병원 이송을 위해 현장을 나서는 손씨의 모습에서는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병원에 동행해달라는 구급대원의 요청을 거절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지연씨 가족들 역시 손씨에게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경찰서를 찾은 손씨. 그는 가족들에게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 경찰서에서는 자기가 아는 지인의 집을 빌려줬다라고 이러더라고요. 말이 바뀐다. 처음에는 본인이 도착했을 때 이미 지연씨가 사망했다고 말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연씨가 샤워를 하고 손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지연씨가 변고를 당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골든타임인가? 일찍 발견하지 못해서 되게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그러니까 기억 안 난다고 그러더니만 몇 초 안 지나서 바로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몇 달 전부터 지연씨 계좌에서 목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발견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인출된 지연씨의 돈이 손씨 계좌로 들어간 것이 확인됩니다. 사건 당일 다른 출입자가 없었고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지연씨를 살해한 혐의로 손씨를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연씨와의 종교적으로 일련의 조언을 주고받는 사이라 진술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 당일 지연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사실일까? 피해자는 사회적, 종교적 멘티 관계인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고 자신을 좀 무시했다. 그래서 엄청나게 격분해가지고 각각의 나타난 신체에 나타난 다수 분포하는 멍들이 색깔이 달라요, 서로. 시신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법의학자는 지연씨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손씨의 소행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 이상한 건 지연씨의 몸에는 일반적으로 폭행 피해자들의 몸에 나타나는 방어운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걸까? 아니면 저항을 하지 않았던 걸까?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중요한 건 젊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반항과 다툼의 흔적들이 강하지 않다는 거죠. 지연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손씨에 대해 물어본 그알 제작진, 손씨에 대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지인들. 그런데 지연씨 동료 교사는 지연씨가 누군가에게 협박받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변 선생님들이 쟤 꼭 협박받는 것 같다. 지난해 2학기부터 지연씨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하면서 학교 생활에 집중을 못했고 늘 불안해 보였다고 합니다.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수업도 팽개치고 간다고 그러면서 다른 선생님들 안 된다, 너 나가지 마라. 지연씨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동료의 말대로 연락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그녀가 집에 들어가기 1시간 전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던 건, 그런데 대화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명령과 지시를 내리고요. 그 상대방은 다름 아닌 손씨가 밝혀집니다. 손씨임을 밝혀집니다. 천천히 오네. 대단해. 어디냐? 숙소지. 숙소로 와. 어디냐? 그리고 그녀의 휴대폰에는 다수의 음식 사진과 그녀의 사진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의 내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하셨다고 하니까 걱정해서가 아니라 너무 위선적으로 느껴져 가지고 사실 어머니한테도 그냥 더는 연락 안 해주셨으면. 지연씨의 통화 상대는 지연씨의 동료 교사였습니다. 학교에서 예의 바른 모습과 180도 달라진 모습에 동료 교사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너 이런 식으로 학교 생활하면 어머니한테 내가 계속 연락할 거거든? 지연씨의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본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목소리는 분명 지연씨가 맞는데 말투나 내용은 전혀 딴 사람 같다고 제작진은 친구들에게 지연씨의 최근 사진을 보여줍니다. 무척이나 놀라는 친구들. 지연이 안 같아요. 지연이가 아닌데요? 친구들은 제작진에게 마지막으로 그녀와 찍은 사진을 보여줍니다. 확실히 달라진 지연씨의 모습.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야, 나 오른쪽 사진 왜 이렇게 무섭냐? 나 소름 끼친다. 나 소름 왜 이렇게 끼치냐? 뭔가 좀 약간 그 협박받아가지고 일부러 웃는 그런 모습이야. 좀 그런 모습이야.
뭐, 봐봐. 그러니까 억지로 웃는 모습이야. 협박받아가지고. 장례를 치를 때까지도 밝혀지지 않던 지연씨와 손씨와의 관계. 그러던 중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지연씨 빈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따로 부모님한테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묻힐 사건이 아닌데 이건 진실을 말해야겠다 해서 용기 내서 그녀는 누구이고 어떤 진실을 밝히고 싶었던 걸까? 오랜 설득 끝에 그녀를 만나게 된 그알 제작진. 제가 그 가해자 안다고요. 알고 그 사람 장훈주씨 역시 손씨의 피해자였습니다. 10년 전 그 당시 마음의 상처가 컸던 은주씨를 위로해줬다는 손씨. 처음에는 경계를 했지만 위안이 되는 좋은 말을 해주는 그에게 은주씨는 점차 마음을 열고 의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지가 쌓였던 그 어느 날 손씨가 어떤 훈련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고 하면서 일어나자마자 자기한테 연락해서 몇 시에 일어난 거 보고해야 돼요. 버스 탔어요. 버스에서 내렸어요. 진짜 모든 걸 다 통제받는 거예요. 은주씨는 손씨가 그쯤부터 변했다고 말합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크게 화를 냈고 은주씨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어야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숨막히게 말로 막 혼내고 되게 점점 심해진 거죠. 꼬집는 걸로 하다가 주먹으로 때리고 막 도구로 때리고 돌로 머리를 내리찍어요. 온몸에 난 상처를 감추기 위해 화장을 하고 긴팔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요구를 합니다. 손씨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으로 내라고 한 것. 그렇게 그에게 넘긴 돈은 무려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계속 하도록 강요했고요. 은주씨는 왜 손씨를 제안을 따르게 된 걸까? 벗어나고 싶었지만 손씨의 보복이 두려워서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안 하면 되지. 진짜 무섭거든요. 아무한테도 도움 청할 수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맞는 거. 수없이 망설이던 은주씨가 지연씨 부모님을 찾아간 이유는 따로 있었다. 지난 2012년 손씨가 전도를 한다며 은주씨의 지인 중 지연씨를 소개시켜달라고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안되니까 제 주변 사람을 자꾸 물색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었어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부고를 들은 뒤에야 은주씨는 지연씨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손씨가 중간에서 은주씨와 지연씨가 연락을 못하게 막아왔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손씨는 어떤 사람일까요? 손씨의 지인입니다. 준수하고 목소리도 중저음에다가 되게 정중하고 예의도 바르고 걔가 음악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버클리 음대를 자기가 나왔다고 해서 그가 졸업했다는 대학에 정식으로 문의했으나 그의 말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손씨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사람을 갖고 노는 그런 것들이 저도 어떨 때는 깜빡 속아 넘어갈 때가 있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야 집을 장만했다고 늘 돈에 쫓기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는 지연씨가 사는 집의 주인이라고 말했다가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집주인을 만난 그알 제작진. 집주인 강철구씨든 손씨를 알고 있을까요? 훗날에 무슨 그런 얘기가 있었겠지만 항상 붙는 게 선교예요. 제가 나가 있는 동안 한 6개월 산 것 같아요. 손씨와 만나게 된 건 10년 전이고요. 10년 만에 연락을 해왔다는 손씨가 정신적으로 힘들다며 하소연을 했고 철구씨는 그를 위로해줬다고 합니다. 고3 때 같은 반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에도 조금 만나다가 결혼하면서 뜸해졌죠. 그러다가 3년 전쯤에 찾아왔을 때 계속 만났죠. 힘들다, 신앙적으로 좀 힘들다 하면서 꼭 무슨 자살 직전 사람처럼.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강철구씨가 손씨에게 위안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기대고 싶었던 게 컸어요. 좀 의지하고 싶었고 약간 그냥 얹혀가고 싶었고 철구씨는 자신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해주는 손씨에게 점차 의지하게 되었고 직장도 가정도 뒷전으로 한 뒤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나 스스로가 길을 못 찾으니까 얘가 바른 길을 이렇게 딱 제시해 줄 것만 같았고 그렇게 손씨의 요구로 손씨 집에서 가사를 도맡았다는 철구씨.
그 무렵 지연씨도 매일 저녁 손씨의 집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손씨와 그의 가족을 위해 일했지만 돌아온 건 구박과 구타뿐이었다고 합니다. 철구씨도 손씨의 피해자였습니다. 주로 자기 기분 나쁠 때 때렸던 것 같아요. 주먹으로 이런 데 때리고 날카로운 걸로 찍어서 이쪽 가서 깨먹고요. 그렇다면 지연씨도 손씨에게 폭행을 당해온 건 아닐까? 지연씨가 평소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한 건 손씨에게 맞은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였다는 철구씨의 주장. 지연씨 몸에 남은 상처 모두 손씨에게 맞아 생긴 거라고 합니다. 폭행을 당하면서도 손씨가 시키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지연씨. 도시락이나 샐러드 같은 거 고를 때도 까다롭게 물어본 이유는 손씨 때문이었습니다. 국내산 한우만 먹는 손씨에게 미국산 소고기라도 사가는 날에는 난리가 났었고, 지연씨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문자 메시지, 지연씨는 손씨가 먹을 도시락을 사러 다니며 일일이 확인을 받았습니다. 두루치기는 4,500원, 돈가스는 4,300원입니다. 매운맛 두루치기? 매운맛일 것 같아요. 흑돼지로 사봐. 예, 문 앞에 두고 톡 드리겠습니다. 폭행과 착취, 그 다음은 역시 돈이었습니다. 손씨가 돈을 요구한 명목은 오직 하나, 현금이었습니다. 헌금. 손씨가 요구한 돈을 주기 위해 자신 소유의 집을 매매한 철구씨. 손씨는 그 돈을 본인 계좌로 바로 송금받지 않고 현금 인출시킨 뒤 다시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거를 거절을 못해? 혹시 있을지 모르는 계좌 추적을 막기 위해였을까? 그런데 이전에 피의자인 은주씨도 손씨에게 돈을 건넨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씨 역시 그런 피해를 당했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또 있었습니다. 철구씨, 은주씨 역시 심적으로 지쳤을 때 손씨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연씨 역시 그에게 의지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할아버지와 유독 애틋했다는 지연씨,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힘들어하는 시기에 손씨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힘든 시기에 위로해주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해준다면 누구라도 넘어가고 싶을 거라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지난해 말 새 학교로 발령이 나면서 독립한 지연씨, 가족들은 그때부터 지연씨와 멀어진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엄마와 계속 통화를 해도 직접 만나거나 하진 않았어요. 엄마 서귀포 온다는 소리 안 하고 오셨잖아요. 다음에 봐요 이러면서 안 만나더라고요 애가. 강철구 씨는 그 이유를 알 것만 같다고 말했습니다. 손 씨는 피해자들의 주변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 모든 대화를 녹음해서 다 같이 들어보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주의했다고 합니다. 앞서 지연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철구씨 역시 손씨 때문에 새 아이를 낳고 15년간 살아온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왜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야? 왜 따르는 거야? 나 이해를 못하겠네. 부모, 형제, 그리고 친구들 이런 관계들을 다 자르게 해요. 일단 강씨 부부에게 신뢰를 쌓은 손씨는 서로 간 대화는 차단한 뒤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이간질을 했습니다. 이간질을 했다고? 그만큼 정신적으로 약해진 상태인 거지. 지연씨 사건으로 손씨가 구속된 뒤에야 비로소 자신들의 파경에 손씨의 소행임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믿었어요. 정말 나한테 불만이 많고 애 아빠가 정말 나 미워하고 아내 너무 불쌍한데. 그런데 손씨는 종교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평소에도 하나님의 음성, 헌금, 전도 등 기독교적인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손씨에게 있어 종교는 목적을 위한 수단처럼 느껴진다는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는 동안 손씨의 가족들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요? 손씨의 아내를 만나 그할 제작진, 그러나 어떠한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침묵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헉! 죄송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게 너무 겁이 나서 죄송해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손씨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신과 전문의는 학습대 무기력에 의한 자포자기 현상이라고 분석합니다. 이게 뭐야? 사실 이런 사건은 수차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사건들이
특수한 상황에 처한 특별한 사람만이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지연 씨는 교사의 꿈을 이룬 지 4년 만에 휴직을 결심했습니다. 지연 씨가 손 씨의 실체를 깨닫고 탈출구를 찾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휴직 3일 뒤 손 씨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지연 씨. 지연 씨 사망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피의자 손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있고 손 씨는 상해 치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인의 경우 10년에서 15년, 상해 치사는 형량이 3년에서 5년입니다. 심리적인 결핍이나 고립을 파고드는 손 씨의 범행 특성상 외롭고 고단한 현대인들이라면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김지연 씨 사망 사건. 아니 근데 나 이거 너무 무서운데 이 표정? 아니 나 이거 너무 소름 돋는데 이거? 아니 이거